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아주 멋있으신 분이 나오세요. 네. 자기소개서 함께 보실까요? 네. 먼저 별명이 많으신데 일단은 곰팡이가 있고요. 또 우주 대스타, 마지막은 박보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일단 곰팡이부터 들어볼게요. 곰팡이는 네. 예전 개그맨 선배님 중에 별명이 곰팡이가 있었거든요. 이봉원 선배님 별명이 곰팡이였어요. 글쎄요. 저는 그 연습실에 하도 네. 오래 있는다고 해서 연습실 벌레, 연습실 곰팡이 이렇게 불렸어요. 연습실. 네. 약간 아이돌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우주대스타가 김희철 씨 별명이잖아요. 맞아요. 우주대스타는 왜 우주대스타예요? 우주대스타 김희철 씨와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보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건 정말 과분한 별명인데요. 제가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도 보고 연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잡지사에서 저를 무슨 개 박보검 이렇게 한번 내주신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좀 별명이 아니라 이건 놀리려고 애들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보검이라고. 자, 자신만의 버릇. 리허설 때 버선을 신으시고요. 네. 또 큰 공연 전에 닭을 먹지 않는다. 일단은 버선을 신지 않는 건 국악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정답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왜 그래요? 큰 공연 전에.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닭을 먹고 체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닭 냄새만 맡으면 뭔가 이렇게 공연하기 전에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닭 안 먹기 시작한 거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연 전에만 안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공연이 거의 맨날 있으면 한 3개월 내내 못 먹은 적도 있고. 야, 그럼 공연을 진짜 많이 하시는군요. 자, 마지막 자랑할 만한 이력입니다.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하셨고요. 네. 변광쇠 타령, 배비장 타령을 복원하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계세요? 처음 복원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박동진 선생님께서 복원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승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재복원을 했습니다. 뭐 변광쇠는 저희가 아는 그 변광쇠 맞죠? 으아! 네, 그 명광새가 하면 뭐 맞습니다. 바위 굴러떨어지고 하는 포수 나오는 그 변광쇠 타령을 재현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궁금하니까 오늘은 좀 독특하게 변광쇠 타령을 좀 불러주시면서 네. 정체를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재밌겠다. 변광쇠가 호령한다. 변광쇠가 호령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계 박보검 판소리하는 서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못 보면 다 못 살고 쑥대머리 울지마 오늘 봐도 좋다. 헤야디야 변함없이 내일로 빛나리 헤야디야 헤야 20대 젊은 소리꾼 서희철 씨 모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한창 바쁘게 활동하시는 네. 분이거든요. 아까 최초 별명을 소개할 때 박보검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별명은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부채 용도가 정말 다양한 용도예요. 다양해요, 부채 용도가. 이 박보검이 사실 제가 그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네네. 드라마에서 박보검 씨 대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검은고를 제가 연주를 할 줄 알아가지고 네. 그 연주를 할 때 박보검 씨 이제 손하고 뒷모습 이런 것들은 다 제 모습이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서희철 씨가 국악돌로 주목을 받은 이유가 단지 뭐 나이가 젊어서 뭐 외모가 수려해서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국악제죠. 임방울 국악제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수상을 또 해왔습니다. 보면 중등부 우수상 탔고요. 고등부 은상 그리고 작년에는 제27회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일반부에서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예. 실력을 아주 차근차근 쌓아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제가 올해 일반부에 딱 판소리 한 지 20년 만에 이렇게 야. 판소리 부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임방울 국악제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분의 명성에 걸맞게 그분 고향인 광주에서 임방울 국악제를 매년 여는데 제가 경연을 하면 곧바로 점수가 이렇게 떠요. 바로 떠요? 네, 바로바로 떠가지고. 한 곡 끝나면 좀 이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몇 점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평성 있는 대회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제가 또 감사하게도 전원 만점으로 이야.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박수 쳐야 돼. 저런 만점은 정말. 부끄럽네요, 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저는 개그맨 돼서 십몇 년 됐는데 상 한 번 받은 적이 없거든요. 20년 정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조금만 노력해 보십시오. 한참 동생한테 또 이런 이야기 듣네요. 올해는 꼭 받으실 거라고 응원합니다. 거예요. 화이팅! 네, 화이팅!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일단 상을? 사실 뭐 서희철 씨가 판소리를 잘하는 전통 소리꾼이기도 하지만 이 밖에도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검은고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야. 네, 맞죠? 그리고 국악 공연 MC도 많이 본대요. 또 전통 문화 콘텐츠 기획사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다 해요? 너무 이걸 맞아요. 많이 하시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한 몸을 깊이 못 파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이제 우리 음악, 이 국악은 악가무일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은 음악, 가는 가사. 가사, 노래, 무는 춤. 맞습니다.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야 우리 음악, 우리 국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검은고도 해보고 무용도 해보고 경기민요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연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회사 차 타려고 뽑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이제 저희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젊은 국악인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깝게는 저희 친구들, 멀게는 후배 선배들까지 한 70명 정도 저희 네, 소속사에 70명이요? 수익 분배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매니저만 70명, 있어도 예. 70명 있어야 돼. 네, 근데 이제 공연이 그렇게 뭐 70명씩 가는 공연 많이 없고요. 일당으로 해가지고 예, 창작 음악을 좀 더 잘하시는 친구한테는 그 공연을 이제 전통 음악 중에서도 궁중 음악과 민속 음악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잘하시는 분들을 또 나눠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본인이 뛴 만큼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네, 약간 체계적인데요? 네, 좀 체계적으로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까 뭐랄까요? 창작 음악 같은 걸 하신다고 또 하셨는데 네. 기존의 국악과 좀 다른 의미의 창작인 건가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이 창작 음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음악 악기를 개량을 해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예. 좀 현대적이게 가야금은 12줄인데 예. 25줄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판소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한자 단어를 이제 새롭게 또 풀어서 뭐 요즘에는 바다와 노인이라는 이런 명작 같은 거를 판소리로 바꾼다든지 저희가 이렇게 설명으로 맞아요.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분위기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담백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서희철만의 무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홍보가를 들려드릴 건데 저는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은 좀 지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꾸고 또 이제 대중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흥보가 네. 이제 서희철이 새롭게 만든 흥보가를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흥보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운봉 함양 두 가운데 흥보와 놀보 두 형제가 살고 있었으되 흥보는 동생이요 놀보는 형이라 흔디 이 놀보는 오장이 육보가 아니라 오장이 칠보던 것이 되었다. 어찌하여 칠보인고 하니 심술보 하나가 여기 갈비뼈에 되었다. 이놈의 심술이 사철을 가리지 않고 나오다가 하루는 제 동생 흥보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내 이놈 흥보야. 야 이놈아 대답을 어찌 안 하냐. 내 이놈 흥보야. 네, 형님! 어이, 초면에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래, 너가
요즘 변호사 공부만 하고 너 집안일 안 한다고 내가 아주 심통이 나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 나가라. 프리스타일인데요. 흥보가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 대전 어딘가에 잘 살고 있을 적에 하루는 불쌍히 여긴 흥보를 제비 한 마리가 날라들어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겠다. 근데 그 새끼들을 한 5을 깠는 뒤 구렁이 한 마리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제비 새끼들을 쏙 다 잡아먹고 단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개 공부하다가 톡 떨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착신하고 부러져 버렸단 말이요. 착한 흥보씨 제비를 잘 주워가지고 이 다리를 엮어서 봄날에 잘 날려줬겠다. 헐씨구. 흥보 내 갚을 제비거든 어찌 죽을 리가 있겠느냐. 흥보 집에 박씨를 떼그르르르르르르 던져주니 이 박이 처음에는 부채만큼 북만큼 그 다음에는 우리 소나 아나운서만큼 커졌단 말이요. 그렇지. 흥보가 추석 박이 180이요. 근데 이 흥보가 추석 장날에 톱을 걸고 박을 한번 타 보는디 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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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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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쌀이 하나 소복. 역시 우리 MC분들은 쌀은 많으신가 보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냥 이 많은 가지고는 나 공연 못해요. 자, 다시 쌀이 하나 소복. 돈이 하나 돈과 쌀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 흥보 양주가 좋아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 랩이라는 걸 아는데 이것이 원래 판소리가 원조던 것이랬다. 흥보가 좋아라고 그래도 짝을 따라붙고 나면 들어서보 톡톡 털고 돌아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고 돌아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쌀 도로 하나가 비워내고 보내고 비워내고 도로 하나가 뜨거고 문을 밟고 돌아서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쌀 도로 하나가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1년 365일 그녀 나와서 우리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모두 부자 되세요. 정말. 와. 근데 단어가 어려워서 사실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하신 거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로 바꿔주시니까 더 요즘 좋았던 쓰는 것 말로 같아요. 다 바꾼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제 친구들 아니면 예. 제가 쓴 단어로 많이 바꿨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소리도 예술이기 때문에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연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대중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소리꾼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좀 불러봤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좋아하는 국악 몇 살 때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국악 길에 입문한 거는 5살 때부터 들어왔고요. 관심을 보인 거는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한 2살 때, 3살 때부터 아니, 했던 것 2살 같아요. 그 애기잖아요. 네. 애기가 뭘 안다고. 하루는 백화점에 제가 가서 그 우산 이거 비닐 아시죠? 그거를 막 주머니에 막 챙겨오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걸 이렇게 손에 끼고 탈춤을 막 췄다고 해요. 어머니 확대해석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악을 배우실 때 스승님이 누구셨습니까? 이제 첫 번째 스승님은 이제 인당 박동진 선생님이시라고. 제비 몰러 나간다. 맞습니다. 맞죠? 잘하네요. 저랑 80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시는 스승님이시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되게 귀여워해 주셨고 네. 소리 가르치실 때도 이제 소리보다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의범절, 선생님께 절하는 방법, 그다음 소리 가사 책을 대하는 방법, 이제 북을 대하는 방법 이런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선생님께서 애기 보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선생님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많이 저한테 가슴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선생님의 우리 김양수 선생님은 네.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박동진 선생님을 그대로 물려받은 수제자십니다. 제일 큰 제자시고요. 현재 공주의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장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박동진 선생님과의 소리는 이제 제가 일부를 받았지만 김양숙 선생님이 이제 지금 제가 있기까지를 다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2의 부모님이시죠. 네, 판소리 부모님. 엄하신 선생님이신가요? 어때요? 되게 무서우세요. 되게 무서우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석에서 말을 나누거나 식사를 할 때는 정말 저희 어머니 못지않게 자상하신데 이렇게 소리북 앞에만 앉으시면 딱 돌변을 하셔서 이제 귀신같이 너 연습 몇 번 했지? 이런 것도 맞추실 정도로 네, 아주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리마다 좀 사람이 달라요. 맞습니다. 자리마다. 어린 아이들은 보통 힘들어하면 멈추고 다른 길을 볼 것 같은데 네. 하나의 길을 가게 됐던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부모님께서 되게 잘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제가 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인문계로 가가지고 그런 교수가 되시기를 되게 원하셨었는데 부모님이 친하다, 욕심이 진짜. 나죠. 그러게요. 못하는 게 없었네요. 우리 어머니께서 되게 뒤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이 힘드신 걸 아신데도 제 뒷바라지를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예고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3년 내내 저녁마다 도시락 싸서 저를 그 선생님 댁까지 한 15분, 20분 차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길 맨날 픽업해 주시고 밑에서 아버지께서는 1시간, 2시간 그냥 계속 기다려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니까 제가 쉽게 간들 수가 없더라고요. 야. 힘들어도 좀 더 잘해서 성공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그려질 때까지 전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사실 우리 서희철 씨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공을 하나 더 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검은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고가 정말 원초적인 악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손도 아프고 이게 줄이 명주실이에요. 누에고치실이다 보니까 잘 끊어지기도 하고 또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무겁고 그래서 연주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네. 근데 제가 우연찮게 또 기회가 돼서 7살쯤에 충남 공주에 연정 국악원이라고 있었어요. 이 연정 이민수 선생님께서 세우신 국악원인데 그분도 할아버지셨어요. 한 70 되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막 찢으시면서 남자는 무조건 검고해야 된다고 막 하시면서 검고를 억지로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 궁중음악을. 그래서 이제 놓지 않고 궁중음악은 계속 연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한예종의 김영재 교수님이라고 검은고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너 판소리도 하고 검고도 하니 검은고 병창을 한번 이어볼 생각이 없냐 하시면서 이제 그 복수 전공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복수 전공 학교에서 안 배우면 이게 레슨비가 또 들어가고 그지. 또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좀 학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예종에서 그 규칙상 같은 음악과끼리의 복수 전공이 불허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업도 겹치는 게 많고 네. 또 이제 저한테 들어가는 그런 많은 소요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불허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측과 교수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처음부터 아예 서류를 다시 작성해 주시고 이야. 커리큘럼을 짜주시고 해서 이제 제가 최초로 판소리 검은고 전공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키우는 명창인 거예요. 나라에서 키운 명창. 제가 이것도 조금 사담이지만 초등학교도 국립, 중학교도 국립, 고등학교도 국립, 대학교도 국립을 나와가지고 맞네요. 네, 나라에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키운 친구예요. 고맙습니다. 든든한 후원자님이십니다. 그럼 저희가 검은고 연주 한번 저희가 볼까요? 이제 검은고 병창이라는 거 그걸 이제 적벽가 중에 세타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산천
한주둔 쌓이고 장벽 화천두 준군사 번유하는 새가 되어 오고 승성을 원망하며 지지기 안주 울음을 운다. 검은고 병창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아니 연주도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선생님께서 다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한 건 뭐 연습밖에 없죠. 우리 전통이 사라져가는 거를 이제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라져가는 판소리를 복원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통이 조금 단절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라는 네네. 그 시기 때 단절이 되면서 판소리가 본래는 12개의 판소리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교적인 이념에 벗어나는 7바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 MC께서 말하신 변강쇠 타령, 네. 그래서 네. 이런 거 처음 들었어. 배비장 타령, 뭐 재밌을 것 같은 게. 이거를 이제 박동진 선생님께서 최초로 복원을 하셨어요.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 순환하셨지만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한자 단어를 많이 알고 맞아요.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에서 봤을 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군대에 가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들을 이제 오탈자라고 하죠. 틀린 가사를 바꾸고 빠져있는 글자를 바꾸고 군대 갔을 때 아침 먹고 나면 책 펴서 공부하고 점호하고 잤다가 그 다음엔 또 병강세. 그렇게 2년을 꼬박 했습니다. 하니까 병강세는 한 5시간 정도, 배비장은 2시간 반 정도 저렇게 판소리 작품으로 지금 짰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말씀하신 복원 작업이랄까요? 뭐 제안 작업 관련해가지고 뭐 구학계라고 해야 되나? 뭐 선배님들의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이미 그거는 생명성을 잃은 소리다. 왜냐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네네. 그래서 없어진 소리인데 그걸 굳이 왜 네 힘들여서 복원을 하려고 하냐.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가사나 그 수려한 문장 소리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재밌는데 이걸 왜 재미없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내가 우리 선생님도 하셨으니까 나라고 못할 거 없다 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지금 이제 국악방송에서 새 음원 시리즈라고 해서 또 이거를 앨범 작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공연하면 반응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비장전을 저희 학교 친구들과 함께 창극처럼 제가 또 창극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각본도 쓰니까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뭘 많이 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팔방미인이에요. 네. 워낙 팔방미인이셔가지고 2020년도 이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그 6개국 투어 공연이 좀 잡혀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래서 페루, 네. 그다음 중국, 벨기에, 와. 러시아, 그다음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뉴스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이 1년 동안 있어서 네. 그걸 좀 잘 소화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 활동한다고 학교를 좀 많이 쉬었어요. 휴학을 해서 이제 이번 학기가 4학년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또 졸업을 했으면 좋겠고 배비장하고 병강세 말고 남은 이제 5바탕 예. 그걸 이제 복원 작업을 다시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사 정리도 다시 해야 되고 작창 작업도 이제 열심히 제가 불을 켜겠습니다. 불을 켜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모시기를 잘했네요. 야, 이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저희가 오늘 서희철 씨 이름으로 판소리 삼행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으로요? 네. 네. 자, 이제 올해 첫 도전이에요. 6개국 투어를 잘하기 위해선 저희 담백 투어를 잘 마무리 지셔야 됩니다. 와 어렵네요 이거. 지금 소리 없이 진짜를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서!
서의철은 얼쑤! 의! 의! 의롭고 충실하게 철! 철저한 국악인입니다. 와, 자기 피아노로 마무리는 제 PR. 아주 좋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초대 손님들께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 서희철을 걸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어디를 가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리꾼 서희철이 되고 싶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그거에 감흥을 느꼈고 우리 소리가 좋다, 아니면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좀 뭐 새롭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저는 어디든지 갈 생각이 있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네, 올해 2020년은 정말 서희철의 이름을 건 새로운 국악 공연이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지고 또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대전에서 꼭 공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셋 MC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